시장의 상승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하기 위해 기관 세력들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미 그 전조 증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상승장에 내가 알고 대응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도 XRP의 긍정적인 시세 예측부터 시작해볼 건데, 바로 하루 전에 브리핑 드렸을 때는 암호화폐 전문가 이그레그 크립토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XRP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XRP의 가격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전문가 파이어리 트레이딩의 분석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현재 XRP는 연초 대비했을 때 가격이 80% 이상 증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현재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코인들이 상승을 이끌면서 XRP는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보이시는 차트는 그런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는 긍정적인 차트거든요. 일단 XRP 차트상 불 플래그, 즉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차트 패턴이 완성되었고, 내년 말까지 25달러로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차트 분석인데, 이에 대해서 내년에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를 시작으로 최대 2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XRP가 1달러의 가격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측하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카르다노 에이다의 경우에는 이전 주기보다 6배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XRP가 안 될 이유가 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분석가인 디지털 코인 프라이스에 따르면 내년에 XRP가 보수적으로 2달러까지만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현재 리플의 생태계 발전이 시세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훨씬 더 큰 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국경 간 결제를 촉진하는 XRP 코인의 유용성과 금융산업 내에서의 실제 활용이 계속해서 이뤄지면서 수요를 촉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XRP가 2달러를 훨씬 넘어설 수 있다고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XRP는 이러한 실질적인 생태계 발전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뤄지고 있죠. 먼저 일전에 리플은 팔라우 공화국과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착수했었는데, 팔라우는 미국 달러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에서 발행할 예정으로, 팔라우 정부는 중앙은행이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인 리플의 CBDC 플랫폼과 함께 다양한 기술 자원을 활용해서 당국 공식 통화 화폐인 미달러를 기반으로 팔라우 공화국 국영 스테이블 코인 PSC를 구현한다는 방침을 밝혔었어요. 이에 따라 계속해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시범의 1단계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 1단계 프로그램에 현지 공무원 200명과 상인들이 참여했으며, 실제 소매점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오가고 있어요. 이렇게 1단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다음 단계에서는 금융기관, 규제기관, 법적 프레임워크, 기업 및 사용자를 포함하도록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 내에서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팔라우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 통화로 채택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정부 승인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꾸준히 단계별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국가 통화로까지 채택된다면 리플의 기술력을 국가 통화로 채택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기념비적인 일이 될 수 있고, 더불어 이를 시작으로 다른 나라 역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체크할 소식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일전에 리플은 부탄의 중앙은행 왕립통화청 RMA가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시범사업에 CBDC 프라이빗 레저 기술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었죠. RMA는 기존의 지급 결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소액 결제와 해외 결제 등의 사용 사례를 개발할 예정으로, 당시 담당 부총재가 리플의 기술로 CBDC를 부탄의 기존 지급 결제 인프라와 원활하게 통합하고 국제 송금의 효율성을 보장하겠다라고 기대감 있는 멘트를 전했었죠. 이 프로젝트는 2021년에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3단계의 다양한 평가를 실시했는데, CBDC가 개인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강조하기 위해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 요구사항 평가 단계를 완료한 후 프로젝트는 CBDC 설계 및 범위를 실현한 다음 기술 설계 및 개념 증명을 진행했었어요. 이 모든 단계에서 리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끌고 있는데, 최근에 2024년에 들어서면 이 관련 프로젝트의 시범 단계에 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관련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약 3년간 리플이 이들의 시스템을 어떻게 혁신시킬 수 있는지 지켜볼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 이 소식이 리플에게도 큰 힘이 되는 게 뭐냐면, 현재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최소 100개국이 어떤 형태로든 CBDC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거나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각 국가마다 자체 디지털 화폐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지연
없이 금융 인프라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내년부터 시작하여 가면 갈수록 CBDC에 대한 추진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탄에서 리플이 쓰이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각 국가들이 CBDC 관련 파트너십을 고려할 때 자연스레 관련 생태계에서 한 발짝 앞서 있는 리플에게 손을 내밀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기대할 만한 소식이죠. 그리고 최근 JP모건이 이런 리플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그런 보고서가 발표됐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매년 다양한 다국적의 기업들이 약 23조 5천억 달러를 국제적으로 이체하고 있는데 이 금액 가치가 전 세계 GDP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금액들이 거래되고 있지만 비용, 효율성이나 속도 및 투명성이 부족한 국경 간 결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요. 더욱이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연간 1,200억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거래 비용이 발생되고 이는 외환, 환전, 유동성 정책, 결제 지연과 관련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기도 하죠. 그럼 여기서 이 국경 간 결제에 대해 알아보자면 현재 크게 스위프트 및 CLS 그룹과 같은 민간 부문의 기업 그리고 리플의 송금 시스템까지 예로 들 수 있어요. 먼저 CLS 그룹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결제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다중 통화를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대 18개의 통화만 지원하고 있고 더 많은 통화를 추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전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모두 이용하기엔 무리가 있죠. 다음으로 스위프트는 국경 간 결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여전히 여러 중개자를 포함하는 구식 특송 은행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들과 대비했을 때 리플 XRP는 어느 국가에서나 상관없이 비용이 저렴하고 유동성을 걱정할 필요도 없으며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선 모든 단점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죠. 이런 장점을 JP 모건도 인정한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는 리플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왜 전 세계 기업이 리플과 손을 잡으려 하는지 알 수 있는 기분 좋은 호재 소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최근 들어 미 대선을 비롯한 미 의회 움직임이 계속해서 리플에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또 한 번 흐름 체크해볼 만한 이슈가 있어서 체크해 드릴게요. 일단 2024년 11월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에 따라 XRP 및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법률이 생길지 모르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여기서 만약 암호화폐 적대적인 민주당 바이든 쪽이 우세하게 되면 SEC가 더 많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반대로 암호화폐에 호의적인 공화당 쪽이 우세하게 되면 명확한 규제안이 나올 수 있고 SEC의 횡포 또한 멈출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화면에 보이시는 분은 미국 공화당 후보자인 비백 라마스와미인데 최근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규정을 통해 현재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샘 뱅크먼 프리드가 FTX를 통해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제대로 된 프레임워크가 없다는 걸 의미한다. SEC의 리더인 게리 겐슬러는 의회 앞에서 이더리움이 규제 대상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조차 말할 수 없다는 건 당황스러울 정도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SEC를 시원하게 질타하고 나아가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최근에 미 대선의 여론 투표율을 보면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 3위 후보한테도 투표율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공화당이 우세하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건데 만약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년 미 대선을 기점으로 게리 겐슬러가 더 이상 횡포를 부리지 못하고 새로운 SEC 의장이 임명되면서 시장에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생기고 XRP 소송은 물론 시장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 ETF, 미 대선까지 어마어마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렇게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